드라이에이징을 하다 보면요, 꼭 법적인 문제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드라이에이징이 건조 가공육이냐 아니면 포장육이냐 이런 논쟁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포장육으로 정리가 됐고 다 포장육 형태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장육과 건조 가공육의 차이는요, 첨가물이 들었느냐 안 들었냐의 차이거든요. 드라이에이징은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기 때문에 숙성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포장육으로 분류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포장육 있잖아요. 포장육의 유통기한이요, 보통 60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기를 받아가지고 숙성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60일로 찍혀 있는 거예요. 나는 숙성만 60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은 최초의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자, 고기에서의 원료 제품은 뭐냐면요, 지육 상태에서 뼈와 지방을 제거한 이 덩어리 고기 있죠? 이것이 원료육이거든요.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60일이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가는 유통기한 있죠? 그 유통기한이 60일 안에서 다 설정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60일짜리 원료육을 받아가지고 포장을 뜯은 다음에 드라이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50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일이 남잖아요. 그럼 10일 동안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타이트하게 되면은 사실 유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60일을요 꼭 지켜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유통기한을 포함한 제조 공정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때 신고하는 문서를 품목 제조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 드라이에이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료육을 만드는 식육 포장 처리업에서 숙성용 등심에 대한 품목 제조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육 같은 경우는 지육 상태에서 뼈하고 지방을 다듬어 가지고 원료육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원료육을 잘라서 소비자들이나 식당한테 가는 그 완제품을 만들죠. 드라이에이징은 어떤가요? 건조 숙성하는 기간이 있어요. 건조 숙성을 한 다음에 그 고기를 다듬어 가지고 덩어리 고기는 원료육을 만들거든요. 원료육이 잘라져서 완제품이 되는 거죠. 그냥 봐도 제조 공정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숙성을 하는 공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숙성하는 공정에 대한 품목을 만들고 품목에 대한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숙성용 등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름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건식 숙성용 등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건식 숙성 등심이라고 해도 되고,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으나 어쨌든 이 숙성하는 공정에 대한 품목이 나와야 되고 이 품목을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신고가 안 돼 있으면요, 장기 숙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숙성을 하려고 하는 업장에서는요, 식육 포장 처리 업소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육 포장 처리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신고를 한 다음에 장기 숙성육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품목 제조 보고서 작성하는 가이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조 숙성용 등심을 제조일로부터 180일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유통기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가 나와야 되죠. 근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고를 했었던 양식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건조 숙성육은 21일, 35일, 50일, 70일, 120일 다양한 숙성 기간을 거치며 숙성 후 진공 포장 또는 비닐 포장으로 유통되어야 하므로 숙성 기간과 포장 유통 기간을 감안한 설정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저희가 숙성을 60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60일 한 다음에 60일 숙성한 고기를 그대로 유통할 수 있겠죠. 근데 60일 숙성한 고기를 뼈하고 지방을 다듬어 가지고 원료육으로 진공 포장해서 또 유통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숙성하는 기간이랑 이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기간,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설명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건조 숙성 제품의 최장 숙성 일수인 120일과 이를 포장하여 유통할 수 있는 기간 60일을 감안해서 180일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이렇게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0일을 설정을 해도 안전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밑에 써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2018년도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건식 숙성육에 대한 연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에 따르면 위생관리를 잘하는 경우에 호기성 세균이 60일 이상 연장하더라도 기준치 이상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표면에 건조됨으로써 세균 증식이 억제된다고 인용하고 있고, 건조 표면의 트리밍 과정을 통해서 표면 미생물이 제거된 상태로 섭취해도 치명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국립축산물평가원의 보고서인데요. 한우고기 건식 숙성 방법 설정 연구, 이제 2016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건조 숙성육은 진공 포장 상태로 숙성된 습식 숙성육보다 총 세균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음. 이렇게 건식 숙성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된 이런 보고서들을 인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숙성육을 시험을 하시면서 세균 검사도 하시고 대장균 검사도 하실 거잖아요. 자체 검사를 한 결과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와 자체 테스트한 결과 정도가 있으면 근거로서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당사의 건조 숙성육은 숙성 전용 냉장고로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생산되며, 포장 처리 방식은 진공 압축 포장 형태와 비닐 포장 형태로 생산 후 마이너스 2도에서 5도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음. 네, 이렇게 숙성과 보관에 있어서 충분한 시설이 돼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확신을 주는 거죠. 위의 기준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 당사가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는 식육의 변질 등에 우려할 염려가 없으며, 위의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식육의 변질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질 수 있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정리를 하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사유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특징, 근거 자료, 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설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결의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유통기간 설정 사유서 같은 경우는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에이징이 관련된 법령도 없고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는데요. 드라이에이징 고기가 더욱 확산이 되고 안전한 고기로서 인식이 되려면 기본적인 법령부터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예, 지금까지 깊고 쉬운 드라이에이징, DBG 드라이에이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